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배경과 의미 함께 풀어드립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불출마 오늘 선언했네요. 네,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는데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면서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시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 직전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유 전 의원의 불출마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YTN에 나오신 분들 얘기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안타깝다. 또 하나는 결국 올게 왔다. 그런 말로 아마 유형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항상 당대표 지지도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당대회 초반만 해도 유 전 의원이 최대 다크호스로 꼽혔던 거고요. 당시만 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은요. 기존 당원 투표가 7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였어요. 그런데 유 전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해온 인물이죠. 또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에 대한 반감 역시도 많은 인물입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원 지지 좀 못 받아도 국민 지지 있으니까 당선권에 포함되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돌연 당대표 선출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당원 투표가 100%입니다. 그래서 유 전 의원 당대표 못하게 선거까지 바꿨다 그런 말이 나왔던 거죠. 그래도 명분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 국민의힘 주변에서 참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봐야 결국은 결선 투표라는 지금의 경선 룰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보고 불출마를 선언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말 외에 다른 해석하는 부분 제가 좀처럼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에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양강 구도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비윤 주자로 꼽혔는데 유승민 전 의원의 표심이 이제 두 후보 중에 어느 후보로 향할지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 후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크게 뛴 바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표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 표심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당내 지지도는 약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유 전 의원에 대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도는요. 한 8%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YTN을 비롯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요. 좀 오차 범위 내에서도 접점 많이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8%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표심이 된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유 전 의원의 지지표 향방에 따라서 이제 1위와 2위가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당 안팎에서는요. 유 전 의원의 표는 윤심을 내세운 김 의원보다는 일단 안철수 의원 쪽으로 향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기는 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유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전통적인 어떤 보수를 표방하는 그런 기존의 당원들과는 성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네. 또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할 수 있는 곳이 수도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안 의원은 이제 또 나경원 전 의원에 의해서 유 전 대표 표심까지 흡수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렇다고 그 취재하는 기자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안 의원 쪽으로 유 전 의원 표심이 어느 정도 갈지는 잘 모르겠다. 예. 다만 확실한 건
김 의원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뭐 양강 구도로 굳어져 가는 그 상황인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후보 컷오프 규모를 결정했죠. 네,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 오늘 컷오프 규모를 결정했고요. 각각 당대표 경선 후보는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네. 지금 당대표 후보로는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크게 6명으로 압축해볼 수가 있는데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또 강신업 변호사 이렇게 6명입니다. 뭐 사실상 4자리 중에 2자리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가져갈 것이 뭐 확실해 보이고요. 이제 나머지 2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문제인데 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설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2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나경원 전 의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나왔다면 뭐 확실하게 제가 컷오프 4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제 의견 말씀드렸다가는요. 후보군에서 빠지는 분들 또 그분들 지지하는 분들 항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답변 유보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제 양강 주제의 경우는 오늘 발표한 컷오프가 아니라 아마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유리한 고직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 전 의원 표뿐만 아니라 이제 나 전 의원 표 어떻게 흡수하느냐 여기에 사활을 걸겠죠. 네. 먼저 김기현 의원 측은 이래요. 대세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 그리고 유 전 의원 지지층을 흡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의원들 지지 발판으로 해서요. 여기에 최근에 여론 상승세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앞세워서 안정된 당 운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는 바로 나다. 또 나 전 의원이나 유 전 의원 역시 결국은 대통령을 위해서 결단을 한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 의중을 잘하는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연포탕 얘기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대 포용탕평 이거 앞세워서 자신은 정통 보수 연대의 적임자다. 그러면서 지지층을 모으겠다는 게 김 의원 측의 보관으로 보여요. 네. 반면에 뭐 안철수 의원 높은 대중 인지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죠. 토대로 해서 내년 총선 승리로 완벽한 정권 교체를 달성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이재훈 앵커 또 물어보면 뭐 정확히 또 얘기 들을 수 있겠죠. 예. 뭐 간략히 정리해지면 또 안 의원은 또 이제 또 안 의원 역시도 나 전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표를 향해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전 의원, 유 전 의원을 향해서 집중 공세를 펼친 쪽에는 또 이른바 친윤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성토하는 그 사람들도 성토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당원 여론에 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뭐 윤 대통령과 거리는 절대로 두지 않고요. 자신이 윤 대통령과 함께 대선 후보의 단일화의 파트너였다. 이런 점을 뭐 요 며칠 새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봤을 때 어쨌거나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한판이다. 이런 또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예. 컷오프 당대표 경선 후보가 4명으로 통과가 될 텐데 근데 답변을 유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알고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가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다. 예. 지금 뭐 당대표 컷오프 4명도 굉장히 뭐 관심을 끌고 있지만 최고위원도 굉장히 이제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인물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준석 지도부 시절에 지금 최고위원 지냈던 김재원, 정미경,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박성중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을 망친 이준석 지도부 시즌2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좀 이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아닌가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윤 대 비윤의 윤곽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되면 또 국민의힘 내에서 대립구도가 다시 한번 형성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말이 많이 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최고위원 나오겠다는 그 후보가인데도 나는 비윤을 대표해서 나왔다. 뭐 이런 말 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만희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보군 지금 한번 살펴보면요. 원내에서는 태영호, 지성호, 박성중 의원이 그 최고위원 출사표 냈고요. 네. 원외에서는 김재원,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리고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김영호 변호사 등이 뭐 출마 공식화했고요. 네. 또 허은하 의원도 이제 출마 결정하고서 공식 회견 날짜 조율하고 있다. 뭐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윤과 비윤 이분들의 시각 그 멘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출사표를 낸 이만희 의원 이런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 승리가 정권 교체였다면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권의 성공일 거다. 윤석열 정권 성공이라는 책임을 다하겠다. 이게 출마의 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민 아나운서가 궁금했던 최고위원 선거가 친윤 비윤 구도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대답했냐면요.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원이라면 그렇게 친윤 비윤 개념으로 갈라치게 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당원 동지들 중 가운데 윤석열 정부 성공 바라지 않은 당원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네. 자, 김용태 전 의원도요. 일부 언론에서 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반윤 대표 주자로 언급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해봤더니 저는 반윤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반윤과 친윤을 나누는 프레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윤 대통령의 실패는 당의 실패라는 말을 했는데 다만요. 김채원 의원은 전 최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팔아서 본인들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른바 친윤 비윤의 온도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이라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윤이라는 말과 친이준석계라는 말이 같이 쓸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친이준석계로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비윤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던데 어떠세요? 지금 그 서로를 이렇게 나누는 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서로를 나는 누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네. 뭐 지금 이분법적으로 아마 단순하게 생각을 그 다들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갈등이나 분열 양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주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앵커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오히려 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철저하게 나눠서 가겠죠. 그런데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런 분명한 뜻이 있는 뭐 겁니다. 나는 비윤이다 또는 반윤이다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 예. 자, 이번엔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추가 소환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정 조율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서 오늘이나 내일 제안을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이번 소환도 주말 출석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번 주말 토요일인 4일 오후 4시에 숭례문 인근에서 지금 민주당의 장외투쟁 예정돼 있죠.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데 이 대표가 검찰에 뭐 다음 주 중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두 차례 조사 때처럼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가름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검찰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를 조금 주목을 해봤어요. 검찰은 네. 오늘 뭘 했는지. 검찰은 오늘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소환 앞두고요. 화천 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을 불러서 조사를 또 했습니다. 네. 검찰은 김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를 불러서요. 이 대표가 지난 28일 1차 소환 때 제출한 그 진술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진술서와 그들의 그 어떤 진술 내용의 사실관계를 교차해서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는 게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였어요. 네. 그 앞서 김 씨가 오전에 검찰 출석하면서 기자들 봤습니다.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존재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봤느냐. 천화동인 1호 이 대표 거냐 이런 질문했겠죠. 네. 물론 김만배 씨
아무런 말 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 검찰은 이 대표가 이제 2차 검찰 출석에 응한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표 측 변호인과 협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1차 출석일 최대한 빨리 오는 걸 바라겠죠. 그래서 하루 그리고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 정도를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 측 당무 등을 이유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는 좀 힘드니까 네. 출석할 또 뭐 주말에 출석하는 걸 좀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4일에는 제목이 이렇죠.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 민주당의 장애 집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여기에 이태원 참사 추모대 등 일정이 연달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출석일은 많은 검찰 주변의 예상이 빨라야 일정이 끝나는 그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말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대표가 토요일 장외투쟁이 검찰 출석 전 일정이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연설에 나설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기존의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확실한 건 아마 그 장외투쟁을 통해서 이 대표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당에 대한 투쟁 수위 한층 강화할 겁니다. 네. 한층 더 강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4일 오후 4시 서울 숭례문 인근으로 확정이 됐죠. 이 대표는 그 행사에 거의 마지막에 나와서 대국민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해하신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예상을 해보면요.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만행이 지금 정점에 치닫고 있다. 또 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수사 필요성도 있고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말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 자, 이런 방향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저는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지금 별도로요. 지금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역시도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도 지금 도입 법안에 대한 계속 또 추진하고 있죠. 또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또 시동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속도를 내겠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지금 수련하고 있는 건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 특히 뭐 유족들 뜻 살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이니까요.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할 겁니다.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요. 다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장외투쟁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반탄 투쟁으로 보일 수 네.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무슨 말이 아니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정무적으로 우리가 좀 잘 좀 판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 어쨌든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이 민주당의 장외투쟁 방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개인 비리 방어용 아니냐 하는 비판을 내놓았어요. 자, 어쨌든 이번 주말에 민주당에서 이제 장외투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여론전에서 어떻게 먹히게 될지 아니면 역풍을 맞게 될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경제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 또 영업이익을 공시를 했는데 어닝 쇼크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7.97%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68.95%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이 4조 3,6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분기 영업이익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에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나 주목해볼 부분은 반도체 부분인데 반도체 영업이익이 4분기에 2,70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96%
36.9%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만 삼성전자가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투자는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인위적 감산은 계획에 없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삼성전자 실적 부진의 배경을 좀 뉴스인 부탁드릴까요? 먼저 우리가 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분야를 살펴보면 그 판매 둔화 있었고요. 예. 또 중저가 시장 수요가 적었죠. 그래서 매출, 이익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또 생활 가전 사업에서도요. 뭐 시장도 나빴고요. 그리고 경쟁이 또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또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해와 비교해서요. 영업이익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6.9%나 급락을 했습니다. 예. 보통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60에서 70% 차지하던 부분입니다. 바로 반도체 부분인데 네. 이 반도체 부분의 부진이 결국은 영업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겁니다.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달 초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자, 그때 증권가에서는요. 이런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에서 한 4천억에서 최대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낮춰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미치질 못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에서 분야별로 실적을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세분을 하면 메모리 분야라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메모리 분야에서는 발표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메모리에선 적자가 났다. 이렇게까지도 분석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이걸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요. 결국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질 거라는 거죠. 네. 1분기에는 뭐 글로벌 IT 수요 부진할 거란 예상이 있습니다. 또 반도체 시황 역시 약세 이어질 거란 전망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이런 메모리 업황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업황이 이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인위적 감산 없다라는 기존 입장 재확인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요. 특성상 수요가 이렇게 부진하더라도 공급이요 수요를 밑돌게 되면 이렇게 가격을 가격이 상승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급에다 수요를 맞추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줄여서 가격을 그렇습니다.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인위적인 감산 이런 얘기를 한 거였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마 이런 인위적 감산에 나서서 이런 어떤 이득을 취할 거라고 봤는데 오늘 삼성전자에서는 인위적 감산은 하지 않겠다. 이런 종전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다만요. 인위적 감산에 대한 기조는 바꾸지 않았지만 뭐 설비 재배치하거나 생산에 최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뭐냐면 자연적 감산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자연적 감산은 아마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통한 메모리 생산의 자연적 감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상을 반증이라도 하지 기자들이 또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적 감산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삼성전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감산이 있을 거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뭐 대폭적인 감산은 아니지만은 뭐 약간의 감산은 뭐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는 뭐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삼성전자 오늘 어닝 쇼크를 받으면서 주가를 보니까 3.63% 떨어졌네요. 6만 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많죠?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한 600만 명 넘는다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가 좀 선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해설위원 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